9월 그 수출입 통계, 그 다음에 10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지만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만 올해 경기가 좋았고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보다 앞서서 경기가 좋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질 일이 남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상당 부분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뭐 저희가 저평가돼서 조금 좀 투자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저는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코스피를 평가할 때 명목 GDP, 그 다음에 강의통 M2,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그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명목 GDP가 2.5%, 뭐 실질 GDP 1.2% 성장 가정한 겁니다. 나머지는 물가 상승률인데요. 뭐 2.5% 성장한다고 해도 적정 명목 GDP로 평가해보면 지금 적정 코스피는 3천 정도 나와요. 예, 그리고 M2,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최근에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일까지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8.6%나 증가했거든요. 예,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그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거로 평가해봐도 우리 코스피가 최소한 그 10% 이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시경제 변수,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 M2,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이런 거로 보면은 10%에서 20% 사이에 그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같은 때 그럼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사실 뭐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인데, 뭐 이렇게 인버스에 투자했다가 뭐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어떤 뭐 섹터들 뭐 올해 2차 전지에 투자했던 분들은 많이 뭐 손해를 봤다가 뭐 다시 이제 뭐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증시 상황이 뭐 어지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요즘 같은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점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증시는 늘 어지럽고 뭐 혼돈스럽죠. 예,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주식 비중을 서서히 좀 늘릴 때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가계 자산 배분 보면요, 한국은행 뭐 자금 순환표 보면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그 은행예금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43%에서 46%까지 예금 비중이 늘었는데요. 뭐 주식 비중은 23%에서 21%, 뭐 22% 이 정도로 줄었죠. 작년 뭐 재작년 같은 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 변수에 비해서 코스피가 뭐 20% 이상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다. 물론 앞으로 중동 사태 등 어려운 일도 많이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는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코스피 상황에서 뭐 예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릴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로는 종목 선택이나 섹터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나 섹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지난 2월을 저점으로 지금 9월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도 4월 저점 치고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예,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예, 특히 10월부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아마 4분기에는 90억 달러, 뭐 안팎에는 흑자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인데요. 수출이 증가세에 돌아서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 4분기 내년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도 경기 관련주를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반도체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도체주 뭐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적자폭을 대폭 줄이고 4분기에는 조금 더 적자를 줄인 다음에 디램 수요 자체는 내년 정도면 흑자 전환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예. 교수님도 이렇게 내년에는 반도체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뭐 OECD 선행주 상승하니까 G20 선행주 상승하니까 세계 경제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 그동안 수출이 안 좋았던 거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 반도체 수출을 보니까 40%가 중국으로 가고 15%가 홍콩으로 가거든요.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 그동안 중국, 홍콩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크게 안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9월 그 수출입 통계, 그 다음에 10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지만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반도체 주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